네, 오늘의 종가 보면서 넥스트 시장에서는 무엇을 봐야 될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1.04% 강세 속에 2,652선 안착이 됐고요. 코스닥은 오늘 1.1% 오르면서 863.39포인트. 사실 그동안은 코스피 코스닥이 시속 게임을 벌이면서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서로 외면된 모습 보였다면 오늘 장은 동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눈에 띄네요. 4,585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429억 원가량의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5장 상승 특징주 보도록 할게요. 앞서 이상엽 이사가 언급했다시피 오늘 삼성생명이 11% 넘는 급등 보여줬고 현대차, 기아를 포함한 저PBR 수혜주들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공개되고 나서 기업들 자율에 맡기겠다라는 세부 지침이 불만스러웠죠. 그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도 물량, 실망 매도 물량이 나왔던 저 PBR 주들이었는데 조건이 미충족될 시에 거래소 퇴출을 검토하겠다라는 또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저 PBR 주들을 관심 깊게 보는 하루였네요. 그 외에도 HSD 엔진을 포함한 조선주들 그리고 건설 기자재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었고요. 덴티스는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투명 교정 시트에 미 FDA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오전부터 뜨거웠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상한가 유지하며 11,270원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새내기주로 어제는 부진했던 레이저 업텍, 오늘은 또 반등에 성공하면서 11% 넘는 급등, SNS텍과 주성 엔지니어링 포함한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펠리클 관련주, EUV 관련주들의 오름세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테마가 있죠. 바로 비만 테마주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한미약품은 1%가 채 안 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오전장에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여줬던 인벤티지랩은 3.97% 상승만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펩트론과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왜 오늘 이 비만 테마주들을 아쉬웠다라고 평가하는 걸까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이 비만 테마가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이죠.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비만 치료제 VK2735 이상의 긍정적인 탑라인을 발표하면서 간밤 주가가 장중에 130%가 넘게 폭등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바이킹 테라피틱스는요, 일주일에 한 번 가장 높은 용량을 투약한 35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해보니 13주 차에 들어섰을 때 체중의 14.7%가 감량되는 효과를 보여줬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앞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일릴리 젯바운드와 비교해 봤을 때에도 드라마틱한 수치 변화인데요. 위고비의 경우에는요, 13주 차에 들어섰을 때 한 8%가량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고 젯바운드도 13주 차에 8에서 9%의 체중 감량. 그런데 이를 거의 1.5배, 2배가 채 못 미치는 효과를 나왔다라는 소식에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크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제 VK2735 경구용 제제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시장 경쟁을 더 가속화시키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일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를 대항하려고 하는 빅파마 경쟁사들에게 있어서 이 바이킹 테라피틱스는 합병 가능 1위 후보군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도요,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실제로 지난해 굉장히 뜨거웠었죠. 2023년에 60억 달러에 불과했던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 현대인의 고질병 비만이니까요. 1,00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동아ST, 인벤티지랩, 펩트론이 관련해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대주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 펩트론은 하락 마감했고 한미약품마저도 1%가 채 미치지 못하는 상승뿐이었으니까 아쉬웠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김은태 매니저님, 네. 이 비만 치료제 간밤에 뜨거웠지만 우리 시장에는 오늘 좀 아쉬웠습니다. 네. 다시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큰 이슈몰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당연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좀 아쉬웠지만 제약바이오에 대한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 물론 인벤티지랩이 장중에 한 6%에서 한 오늘 장중 16%인가요? 오늘 장중에 16% 갔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왔는데 지금이 어차피 바닥권에서 한번 물량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요. 뭐 이 인벤티지랩뿐만 아니라 오늘 대화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국 BNC 관련된 종목들도 10%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에서 얼마 전에 알테오제에 대한 머크사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었던 것만큼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제 앞으로에 대한 순환매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이미 미국에서도 한번 그런 급등했던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국내장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수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이 수급의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오늘 대부분에 있는 수급들의 움직임 섹터가 반도체 업종으로 많이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들에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고 오늘은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로보테마들도 갔어야 되는데 로보테마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급에 대한 측면에서 양쪽에 있는 수급을 전부 다 끌어올릴 수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는 오늘은 반도체 섹터가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차후에는 제약바이오 또는 로봇 아니면 AI 종목들도 순환매식으로 섹터를 돌리면서 한번 올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도 되니까요. 물론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 유효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시 시장에서 이슈몰이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된다라고 해주셨어요. 오늘의 경우에는 반도체가 워낙 강했고 또 장 초반부터 에코프로비엠을 포함한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이슈가 힘을 더 받지 못했으나 부각받을 수 있는 뉴스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기업에서는 이렇게 5가지 종목이 기대주로 꼽히는데 펩트론은 오늘 장마저도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도 거의 하한가까지 급락을 했을 때에도 시장에서는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했었거든요. 김웅태 매니저님, 네. 그럼 우리가 이 5가지 안에서 펩트론은 좀 제외하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최근에 낙폭을 이용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도 될 종목입니까?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하락했던 이슈가 뭐였냐면은 사업 계획에 대한 이제 어떤 루머가 또 한번 시장을 돌았던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장중에서 한번 급하락하는 28%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는 반발로서 이제 루머일 것이다. 그래서 반발 기사를 내놨지만은 아직까지 사실적인 내용이 되느냐, 루머가 지속되느냐 이 내용들에서 아직 입각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자리는 좀 관망하는 자세를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처럼 어차피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한번 무너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회복하는데 또 장시간 기간이 필요한 것만큼 지금 자리에는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러면서 좀 더 그 사실이 루머였던 사실이 밝혀지게 됐을 때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이 나올 겁니다. 그때 추격 매수로 따라잡아도 늦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더 관망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엽 이사도 김웅태 매니저와 동일한 의견인지요. 이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으로 넥스트 돌파를 미리 준비해 볼까요? 일단 최근에 바이오가 이제 순환매가 나오긴 하는데 시가총액을 살펴보면은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만 움직이는 게 또 트렌드라면 트렌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제 글로벌 빅2 노브리스크나 일라일리를 보면은 시가총액이 예전에 하면 1,100조, 1,200조 합쳐서 근데 지금 1,500조가 넘어가요. 근데 그 두 개 기업은 흐름이 좋지만 국내 관련된 기업들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작년만큼 기대감은 좀 낮추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굳이 한 종목을 꼽자면은 인벤티지 랩을 뽑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이슈가 돼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이게 한 2달 동안에 한 3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악이 있는 모습도 보여준 것도 있고, 최근에도 좀 뉴스 보면은 유한양행과 맞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업할 때는 유한양행이 이제 상업화를 하겠지만 관련된 기술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맞는 비망약 개발을 공동 개발하고 있어서 작년의 흐름, 또 대기업과의 맞선 잡은 거, 공동 개발 그런 거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슈가 터질 때 인벤티지에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벤티지 랩을 눈여겨보자 하지만 지난해 처음 이 비만 이슈가 떠올랐을 때만큼 시장이 과하게 환호해 줄까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라는 의견까지 더해드렸습니다. 오늘 인벤티지 랩까지 봤고요. 시장 안에서 조선주와 방산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었어요. 대표적으로는 HD 현대중공업 4% 넘는 상승, 삼성중공업도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8.6% 강한 상승 흐름 속에 19만 4,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앞서 예고를 해드렸죠. 요즘은 태조 이방원이 아니라 그냥 조방원이 떠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조선, 방산, 원전주를 더한 그 앞글자만 딴 건데요. 조선, 방산, 원전주들이 왜 오를까요? 정리해봤어요. 보실게요. 조선주들의 경우에는요, 최근 운임 강세 속에 중고성가 지수가 6주 연속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운임 강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 배경 하에 운임이 올랐고 그로 인해 중고성가 가격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아직 신조성가는 반응하진 않지만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신조성가 강세로도 연결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분석이고요. 방산의 경우에는
구분 응선을 넘은 이 수은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폴란드와의 대규모 2차 수출 계약 기대가 커지며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롯데미 최근에 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은 사실 조선 방산까지 만큼 오른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22일에 정부의 원전 산업 육성 방침이 발표가 됐고 정부 주도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해지면서 다시 봐야 될까 원전주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선 방산 원전의 앞글자를 딴 조방원이 다시 떠오르지 않을까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네. 그럴듯한 시나리오인가요? 네, 매우 그럴듯한 시나리오입니다. 결론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반도체라든지 AI, 로봇 테마들이 올라왔을 때 IT 산업들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성장성이 위주된 종목들이 많이들 올라왔고 그러다가 이번에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효과로 인해서 2월 달에는 또 가치 투자를 해서 자산 가치가 또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기사 내용들에 대해서 저걸 조목이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성장주 위주에서 이제는 기업에 대한 성과 위주로 가는 테마들이 오늘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이 4%까지 올라왔지만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 HD, 현대, 미포조선이죠. 현대 미포조선이 가지고 있는 수주 내용만 본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25년까지 물량이 꽉 차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기도 벅차고 있는데 지금부터 받아내는 수주는 25년도 이후부터 이제 판매되는 수주량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물량을 소화한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도 현저하게 저평가 구간이 맞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역시나 마찬가지 방산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일부분 해소되고 나서부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폴란드에다가 18조 이상에 대한 대규모에 대한 수주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성과가 아무리 뚜렷하게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오늘은 테마성에서 강하지 않았을까. 원전도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 일환으로서 원전에 대한 새롭게 신설되는 기수를 봤을 때 수주의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막대한 양의 규모 자금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테마에서 움직이는 거는 세조 2방원에서 이제 2방원을 본다라 했을 때 성과 위주가 되는 기업들이 앞으로 더 갈 것이다라는 걸 본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테마성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럴듯한 시나리오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사전에 조선 방산 원전의 매력 순위를 매겨달라고 사전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보니까요. 이상해 부사님이 제 생각과 동일하던데 어떻게 순서 주셨습니까? 네, 저는 방조원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방산, 조선 원자력인데 방산은 뭐 아까도 이제 뭐 모멘텀 이번 주에 참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드렸고 지정학적 우려가 쉽게 가라앉지 않네요. 전 세계 뭐 글로벌 관련된 뭐 뉴스를 보시면 많은 분들 아실 거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올랐지만 그런 관점이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모멘텀이 될 만한 내용도 말씀해 주셨지만 1월 달에 선박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7% 증가했는데 20억 달러를 넘겼는데 20억 달러를 넘긴 게 1월 달에 수출만 놓고 보면은 4년 만에 넘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출도 잘 나왔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게 1분기 실적 이제 한 달 후부터 이제 4월부터 좀 기대가 될 텐데 조선주들이 수익성도 좋아지고 수치가 다시 한번 기대가 된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원자력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관심은 필요한 것 같은데 다른 이제 뭐 방산이나 조선업 보다는 조금 더 뭐 천천히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그런 리스크도 이제 태양광과 풍력 아니고 원전 쪽으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정부도 제도약의 원년으로 올해를 또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것도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해갖고 뭐 순서상은 이렇게 정했지만 세 개 섹터 모두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태조 2방원 가고 조방원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돌파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자 이번에는 당장 내일장 시가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볼게요. 정면 돌파 아니죠? 정연 돌파주입니다. 먼저 김웅태 매니저님 어떤 종목으로 내일 수익을 노려볼까요? 저는 오늘 좀 무거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슈가 네. 됐던 종목이죠. 에코프로 BM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2차전지 수혜주로서 이번에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을 밝히면서 오늘 장중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좀 윗꼬리를 달면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는데요. 아마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코스닥 시장을 이제 해제되고 나면은 당분간은 아마 신규 자금에 대한 공매도가 또 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에 대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차피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이나 또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지금부터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충분히 지금까지도 역시나 외국인들이라든지 또 연기금에서 충분한 매집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 바닥권에서 한 차례 더 큰 폭으로 상승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접근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요. 시초가에 매수하는데 직전 고점 라인이 30만 원까지는 1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30만 원, 31만 원부터 물량이 투하가 내려가면서 매물대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아마 강한 흐름으로 돌파하기는 다소 좀 어렵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쪽으로 32만 원, 35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락은 30만 원까지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되는다면은 아무래도 한 22만 원 정도, 22만 원인가요? 네, 22만 원 정도 잡아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가 공략주 에코프로비엠 소개해 드렸고요. 이상엽 이사님은 내일 시장 어떤 종목 노려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한 2.5% 상승했는데 최근의 흐름이 계속해서 5일선을 따라 올라오고 있다. 뭐 그만큼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주가를 보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오버레이 주력 제품이 이제 오버레이 계측 장비인데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마켓시어가 5% 미만이긴 하지만 앞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사용을 해준다고 하면은 점유율을 좀 빠르게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글로벌 넘버원이 이제 미국의 KLA 기업인데 이 기업이 글로벌 마켓시어가 한 70% 전후가 되는데 비슷한 제품을 살펴봤을 때는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가성비도 좋다. 그러면은 국내 반도체 빅톱체가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 기대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계측 장비가 이제 보통 전공정에 사용되는데 이제 후공정 라인업으로도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공정, 후공정 다 커버해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윗골이 닿는 부분에서 4만 원이 좀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4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5만 원 정도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손절가는 34,000원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 5만 원, 손절가 34,000원 제시했습니다. 두 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또 김웅태 매니저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 언제입니까? 네, 사실 오늘 4시에 무료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좀 다른 또 일정 때문에 조금 딜레이됐습니다. 오늘 저녁 9시 40분에 모든 방송 이후고 나서부터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요. 너튜브 김웅태라고 검색하시면은요. 모두 다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에 대한 시황 분석 그리고 내일에 대한 움직일 테마들에 대한 종목들을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기억해 주세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